안녕하세요, 이테크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실 만한 휴대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기존에 제가 A34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고급기 중에서는 이 정도 성능 진짜 오랜만에 본다, 잘 팔릴 것 같다 라고 소개를 해드렸어요. 현재 기준에서는 많은 분들이 찾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그보다 한 단계 위 A5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원래대로라고 하면 A54라는 이름으로 출시를 해야 돼요. 그런데 박스에 보면 퀀텀4라고 나와 있어요. 모델명에 관심이 있던 분들이라고 하면 퀀텀 1, 2, 3이 있었지 라고 하지만,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저게 그러니까 퀀텀4인 거야, A54인 거야 라고 헷갈리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쇼츠로도 첫인상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언박싱을 하고 처음 보면서 느꼈던 게, A34 리뷰를 할 때도 S랑 A랑 디자인이 너무 비슷하지 않냐, 이번에는 오히려 낫다. 아이폰 11 생각나지 않나요? 삼성 마크 빼고 사과 마크 들어가면 아이폰인 줄 알 것 같아요. S하고 차이점을 볼게요. 둘 다 글래스 소재이긴 한데 퀀텀4는 유광이 좀 더 반짝거리고요, S는 무광입니다. 그리고 옆면으로 가면 S가 유광이고 퀀텀4는 무광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더 세련돼 보인다. S 라인업 때 프림 색상도 잘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기본 블랙, 화이트, 이 중에 화이트 색상을 잘 뽑으면 정말 예쁩니다. 전면으로 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베젤 차이가 조금 납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더 넓긴 하지만 중급기 이하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차이가 확연하지는 않습니다. A34하고 비교했을 때 이 링도 굉장히 반짝거려요. A34 때는 카툭티가 좀 덜 하면서 반짝거린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지 않았었는데, 이게 이렇게 링이 꼭 액세서리처럼 보여져가지고 적당하게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한 디테일들이 외관을 상당히 저는 매력적으로 만들었다 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A34하고 폭이 좀 차이가 나요. A34가 6.6인치, 그리고 퀀텀4가 6.4인치,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데 손으로 쥐어보면 확실히 좀 차이가 납니다. A34 같은 경우는 넓다 보니까 그립감은 좀 떨어져요. 대신 게임을 할 때 쾌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퀀텀4 같은 경우는 이 미세한 차이가 손으로 쥐었을 때는 확실히 조금 더 편한 그립감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게임을 한다고 하면 A34보다 화면이 뒤처진다 라고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두 개를 사서 1대1 비교하시는 분들 사실 없을 거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립감이 조금 더 좋은 퀀텀4가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른 부분은 C타입 들어가 있고요, 듀얼 스피커 들어가 있고 심카드 트레이가 위쪽에 있는데요, 퀀텀4 같은 경우에는 2심 지원을 합니다. 듀얼 심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물리심 지원을 하고 하나는 2심 지원을 합니다. 중급기에 듀얼심이 들어갔다? 그것도 2심 지원을 한다? 일단 처음 보는 스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 아니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SKT 전용 모델로만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왜 퀀텀이냐, 이게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동안 A5 라인업 진짜 인기가 많았어요. 52가 약간 레전드 폰이었죠. 53이 나온 다음에 오히려 52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자급제 출시를 안 했어요. S를 팀킬하고 A34를 팀킬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SKT에서 이 퀀텀이라는 칩, 자, 이런 식으로 T 서비스에 들어가서 보시면 QRNG 알림이라고 나와 있어요. 난수 생성을 하는 어떤 칩이 따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컴퓨터 소프트웨어적으로 난수를 발생시키는 거는 패턴이 있다고 합니다. 반복을 하다 보면 패턴이 파악이 되고 보안이 뚫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퀀텀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QRNG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 제품들은 LED 빛 광원을 쪼개서 CMOS 센서로 이걸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난수를 정말 제대로 발생을 시킨다고 하는데요, 보안적으로는 확실히 뛰어나다. 결과적으로 난수 발생을 시키는 그 칩셋이 들어갔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 제품 거의 다 장점인데 딱 하나 큰 단점을 안고 태어난 제품이에요. 엑시노스가 들어갔어요. 나쁜 추억들이 많이 있죠. 신뢰를 갖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죠. 저도 그렇게 의심을 가지고 제품을 살펴봤어요. 차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300km를 내야 하는 어떤 경쟁에 들어갔을 때는 엑시노스가 가진 엔진이 제 성능을 못 내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지금 싸움은 플래그십이 아니에요. 중급기죠. 지금 제가 빅벤치 6를 돌려놨는데요, 한번 결과 먼저 보실게요. S22 울트라, S23 울트라, 그리고 A34, 퀀텀4 네 가지를 놓고 돌려봤습니다. 스냅드래곤 젠2가 정말 뛰어난 성능이다 라는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A34 같은 경우는 미디어텍 제품이 들어가 있어요. 멀티코어 2538점, 엑시노스 멀티코어가 조금 더 잘 나왔습니다. 2846점. 자, 그러니까 같은 급 간의 성능 차이는 싱글코어는 미디어텍이 좀 앞섰고 멀티코어는 엑시노스가 앞섰다. 물론 얘는 지금 5라인이고 얘는 3라인인데 두 개를 1대1 비교하면 어떡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른 스펙들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단 CPU와 GPU의 성능을 따져봤을 때는 좀 비슷한 급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결과적으로 자, 엑시노스 1380이 들어간 이 모델 중급기에서는 해볼만 하다. A34를 다뤘을 때보다 약간 더 뜨거운 느낌이 들기는 했지만 엑시노스 가지고 못 돌릴 정도의 폰 스펙이다 라는 건 아니었어요. 자, 이 제품의 특징들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일단 AOD가 나오고 있어요. 보급기, 중급기에서 AOD가 나온 첫 번째 모델 아닌가요? 120Hz 적응형이 들어가 있고 AOD가 들어가 있다. S 라인업에서만 보던 스펙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터리도 5000mAh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루를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고요. 램도 8GB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S보다 좋은 점 하나, 마이크로 SD를 확장할 수가 있어요. 1TB까지. 그리고 뺑김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 제품 SKT 전용 모델이니까 유심도 SKT만 쓸 수 있나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U 플러스 유심을 넣어서 개통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안테나가 뜨면서 서비스가 된다 라는 문자가 왔어요. e심도 지원을 하니까 당연히 SKT에서 구매를 하더라도 다른 통신사 유심을 넣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직접 만져보면서 느꼈던 점은 진동 모터가 좀 다르더라고요. A34를 만질 때 느꼈던 진동과는 조금 다르게 약간 부드러워요. 차키로 잠그면 빵 소리가 나는 게 고급스러운 소리가 있고 약간 경박한 소리가 있잖아요. 진동에서 느껴지는 고급스러움이 약간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메인 카메라에서는 OIS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OIS가 뭐냐? 동영상을 찍을 때 손떨방 지원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두 개를 비교해보면 퀀텀4 같은 경우는 적응형 120Hz고 A34는 고정형 120Hz예요. 적응형이 조금 더 좋겠죠? 뭐가 좋을까요? 배터리 관리 측면에서 조금 더 효율적일 거고요. OLED를 사용하게 되면 버닝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죠. 그런데 적응형 120Hz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버닝이 늦게 올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더 고급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둘 다 뭐 빠릿빠릿합니다. 이 정도면 뭐 중급기, 보급기에서 웹브라우징을 할 때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게임도 한번 돌려볼게요. 소리의 밸런스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하단부 소리가 좀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테레오 사운드긴 하지만 밸런스가 쏠려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투수도 한번 볼게요. 제가 다리를 들 때 조금 버벅이는 게 A33일 땐 있었거든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여요. 고사양을 필요로 하는 뭐 원신이라던가 그런 게임들은 어려울 수가 있겠지만 그것도 뭐 사실은 옵션을 좀 낮춰서 하면 되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급기를 사면서 게이밍 퍼포먼스가 뭐 최상급으로 나오기를 바라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어느 정도 게임들은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휴대폰을 사서 기본적인 기능들 AOD 들어가 있고 120Hz 들어가 있고 5000mAh 배터리 들어가 있고 초고속 충전을 지원하고 결국 무선 충전이 안 된다라는 그 점 하나 말고는 글쎄요, 제가 이 제품을 사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과연 다시 S23 기본형을 살까? 라는 생각을 곰곰이 해보게끔 하는 그런 제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이 제품 제가 리뷰하려고 여기저기 좀 설명을 해주면 뭐 아이폰이나 S, 뭐 울트라 이런 거 갖고 계시는 분들이 갸우뚱합니다. 이거랑 디스플레이 크기, 배터리 다 비슷하고 무선 충전만 차이가 난다고? 물론 카메라 차이가 나죠. 그래서 2배의 가격을 줄 거야 라고 물어보면 그때부터 이제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간 현타가 올 수 있어요. 저도 여러 가지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굉장히 놀라운 폰들이 나왔다. 34도 그랬고 퀀텀도 그랬고. 네, 오늘은 제가 퀀텀4라는 모델을 가지고 와서 보여드렸어요. 언박싱은 쇼츠로 먼저 보여드렸고 제가 하나하나 리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나 더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